남서울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양수업, 자기분석 및 진로설계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 김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대학 수업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발표입니다. 분명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를 보는 수많은 시선들에 머리는 하얘지고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나만 떨리게 들리겠지가 아니라 내가 떨리게 느끼면 남도 그렇게 들리거든요. 눈동자에는 동공지진이 일어난 적 있으실 텐데요. 매너모드 2회차에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발표 스킬을 다뤄보겠습니다. 발표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인사법, 시선 처리, 어려운 발음 연습까지 유용한 정보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통 발표할 때 하는 착각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청중들은 자료를 보니까 나는 준비한 원고를 잘 읽으면 될 거야. 자료를 틀리지 않고 읽으면 청중들이 이해를 잘하게 될 거야. 또 발표 내용만 확실하게 준비하면 어떤 청중이라도 설득시킬 수 있을 거야. 이 3가지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얘기했던 청중은 자료를 보니까 나는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읽으면 될 거야.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자료를 발표할 때 발표자는 컴퓨터를 보고 청중은 이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은 들고 온 원고만 이렇게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그런데 이렇게 발표 원고나 태블릿에 있는 원고를 보고 읽고 청중은 화면에 있는 자료를 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발표자는 청중과의 시선 교환에도 실패를 하게 되고 발표자의 말도 지루하게 됩니다. 그냥 저거 읽는 건 거예요. 원고에는 은는이가 이 조사 하나 그리고 예시 하나가 모두 적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때부터 당황하게 됩니다. 잘못된 부분부터 다시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게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래서 자꾸 죄송할 일밖에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준비한 발표 내용을 소리로만 들으려면 그냥 AI가 그대로 읽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손에는 원고 없이 그리고 나는 내가 준비한 PPT 화면만 믿고 발표하러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만든 PPT 그리고 내 자신을 믿으세요. 자, 두 번째 착각은 자료를 틀리지 않고 읽으면 청중들이 이해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고를 보고 읽는 것보다는 청중이 보고 있는 화면을 같이 보며 읽는 게 효율적입니다. 화면에 적힌 내용 위주로 읽지만 그대로 똑같이 읽으면 발표자 역할이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이 PPT에 있는 내용은 모두가 다 같이 읽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그래서 똑같이 읽으면 그 매력이 떨어지니까 입말로 바꿔야 돼요.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은 글말이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입말, 더 자연스러운 구어체입니다. 글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였고 그로 인해 등록금을 이라고 되어 있어도 입말로 바꿀 때는 하는 등 하였고 그로 인해 그러므로 이런 글말을 하면서 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풀었으면 청중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말에는 의문 축약이 있어서 글에는 하여라고 쓰지만 말할 때는 해, 보아라고 쓰지만 봐, 되어라고 쓰지만 돼 이렇게 줄여서 발음해야 자연스러운데요. 그 차이를 알고 싶다면 다음 문장들을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말이에요. 여기를 보아주십시오. 저희 업체는 1987년 개업하여 지금은 200명이 넘는 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입말로 바꾸면 여기를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업체는 1987년 개업해서 지금은 200명이 넘는 사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디 인터뷰를 한다 아니면 발표를 한다 그러면 애매한 책 읽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텔 경영학과 김보경입니다. 제가 오늘 할 발표는 이런 말 평소에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 발표라고 해서 갑자기 로봇가 되는 건 어색합니다. 세 번째, 발표 내용만 확실히 준비하면 어떤 청중이라도 설득시킬 수 있을 거야. 혼자 연습할 때는 완벽했는데 청중 앞에서 발표할 때 뭔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원고를 잘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면
청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공 수업에서 발표할 때 뭐 땡땡땡 교수님의 땡땡 이론을 수업 들을 때처럼 이라고 말할 때 그 전공생들은 웃을 거예요. 왜냐면 그 교수님은 항상 어려운 내용을 수업하시고 과제가 많고 쪽지 시험도 치고, 그러면 그 수업이라고 얘기할 때 전공생들은 와 그거 정도라고? 하고 웃을 수 있지만 교양 수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교양에서는 학관의 이야기보다 학교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저는 운동 삼아 성안역에 내리면 학교까지 걸어와요. 그러면 보통 셔틀버스를 타는 친구들은 와 그 거리를 걸을 수도 있어? 운동 열심히 하네 하고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발표자가 하는 착각을 바꿔볼게요. 첫 번째, 청중들은 자료를 보니까 나는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읽으면 될 거야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같이 보면서 발표하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설명해야지.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틀리지 않고 읽으면 청중이 이해를 잘하게 될 거야. 이건 글말을 입말로 바꿔서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발표 내용만 확실하게 준비하면 어떤 청중이라도 설득시킬 수 있을 거야. 발표는 청중에 맞게 예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학년이 저학년들 앞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꼭 존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괜히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언어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어미, 말끝이 부정확해서 반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좀 춥네. 준비하다 보니까 어렵긴 했는데 이것도 다 공부가 되는 거지. 일단은 좀 해보고 오늘 왜 이렇게 좀 컨디션 안 좋지?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반말은 아닌데 반말인 듯 기분 나쁜 어떠한 표현입니다. 굳이 그 반발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표의 주인공은 발표 PPT가 아니라 내 자신, 발표자예요. 강의실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연단 뒤에 병풍처럼 서 있지 말고요. 인사할 때만이라도 내가 잘 보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인사할 때도요, 한 발짝 뒤로 가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내 몸이 보이게 나와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거나 한 걸음 뒤에 가서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인사를 하고 나서 박수를 받으면 발표자인 나도 긴장도가 떨어지고 청중들도 발표 들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앞에 나오자마자 발표를 바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걸어 나오면서부터 오늘 제가 할 발표는 하면 박수도 못 받고요. 인사 타이밍을 놓쳐서 서로 눈치 싸움하면서 박수만 3번씩 받아서 서로 어색하게 될 때가 많아요. 나오자마자 박수 받고 안녕하세요 하고 또 박수 받고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누구입니다 하고 또 박수를 받고 애매하게 서로 박수를 뭐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사상식 발표를 맡은 김보경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청중이 박수를 치고 그 사이에 박수 받으면서 발표 첫 문장을 시작하면 됩니다. 인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 있는 자세도 중요한데요. 등과 가슴 자신 있게 쭉 펴고 아랫배에 힘을 줍니다. 인사하며 내려갈 때는 두 손을 모아 내려가는데요. 인사에도 1, 2, 3,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상대방, 청중과 시선을 맞추고 허리부터 숙입니다. 이때 머리, 등, 허리는 일직선이 돼서 내려가야 되고요. 2단계, 숙인 상태에서 잠깐의 포즈를 둬서 예를 다하는 느낌을 전합니다. 올라올 때 2단계에서 멈췄다가 3단계에서는 굽힐 때보다 더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머리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머리, 등, 허리를 일직선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4단계 다시 청중들과 시선을 맞추며 미소를 보이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사상식 발표를 맡은 김보경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시사상식 단어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보통은 서서 여러분들이 다 발표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는 발음이 뭉개져요. 제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요. 발음은 연습을 통해서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발음 기관도 결국은 근육의 움직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습하면 좋은 발음으로 연습할 수 있어요. 어려운 발음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 긴 기린 그림이다.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다. 와, 그림 기린. 입술을 붙이는 미음과 비읍 발음만 잘해도 사람이 똑똑해 보입니다. 특히 문장 마지막에 했습니다, 있습니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비읍 받침일 때 입술을 붙이고 빨리 떼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곰돌이 할 때 어디서 입술을 붙이나요? 곰돌이, 찹쌀떡, 금속판,
검찰청, 받침, 밭 할 때 비읍에도 앞에 있고 침 할 때도 있죠. 받침 2번, 경품 당첨자, 법학 박사, 비읍 위에 있어도 자음에 있어도 입술 붙이고 떼고 자기 이름에 미음이나 비읍이 있다면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제 이름도 김 붙여야 되고요. 보도 붙여야 되죠. 그래서 급하게 말하면 김모경으로 들릴 수 있어요. 김보경. 자, 그래서 이름에 막 저희 출석 부르다 보면 백범우 이런 학생 보면 백 띄워야 되고 범 띄워야 되거든요. 김병준, 이효섭입니다가 아니라 이효섭입니다 라고 받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에 히읗, 흐가 있다면 더 정확하게 하셔야 2번 묻는 일이 없어요. 김서현은 뭐로 잘 들릴까요? 김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아, 승훈이요? 아니요, 승훈이요. 이하정입니다. 아정이요? 아니요, 이하정이요. 이런 이름들은 흐지만 이응으로 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김서현, 이승훈, 이하정 정확하게 흐 발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발표 인사 모아서 해볼게요. 자, 미소.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이승훈입니다. 인사. 제가 오늘 소개할 시사상식 단어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인사하면 박수 받겠죠. 쉽고 짧은 발표를 자주 연습해서 자신감 쌓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발표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매너 모드, 청춘은 매너 모드. 매너 모드 온